자, 수업 시작할까요? 네, 3월 5일 날 수업 할 건데요. 유형 연습 파일을 불러와주고 거기 안에 1작업에서 우리 함수 다 제외하고 나머지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함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들어가야 할 부분 여기 재고순위 비고 여기 그리고 뭐뭐 환자시 판매금액 평균 합계 여기 6개가 들어가는 함수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재고순위 구할 거예요. 재고순위. 재고순위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재고량. 재고량에 대해서 내림차순 순위를 1위에서 3위까지 구하고 그 결과에 위 붙여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4, 5, 6, 7, 8은 그러면 공백으로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재고량에서 1에서 3위까지 구하고 거기다가 위 붙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 5, 6, 7, 8 이거는 공백으로 해주세요. 그 함수는 이런 함수 써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와 rank eq 함수 써가지고요. n% 연결 연산자 이거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연결을 해가지고 위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재고량의 내림차순의 순위. 여기에서 이 재고량의 순위가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큰 값이 1등이에요. 큰 값이 1위. 큰 게 가장 먼저 1위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고 1위, 2위, 3위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표시 안 해주기, 공백 표시해 주세요. 결과는 이런 식의 결과를 만들어 줄 거란 얘기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재고량의 3위까지 순위를 먼저 구해야 순위를 구해줘야 1인지 2인지 3인지 알잖아요. 그거 구하는 거는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1위, 2위, 3위, 4위 몇 위까지 이렇게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려면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구해주고 그 다음에 요 작업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먼저 순위를 구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이거 다 포함시킨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재고 순위가 여기 있는 재고량의 순위가 3 이하인 거. 얘가 지금 1이고 2고 3이잖아요. 이것만 세 개만 표현을 할 거니까 3 이하인 거. 3 이하인 거는 1, 2, 3위를 구해 줄 겁니다. 그쵸? 이거 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거라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재고 순위에다가 1, 2, 3 구한 거에서 여기에서 이 재고 순위에서 위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란 얘기. 그러면 이거 아닌 거 4, 5, 6, 7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 공백으로 해주세요. 공백으로 해줄 거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재고 순위는 요거 구하는 요거는 랭크 EQ로 구할 거고요. 그걸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구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거 잠깐만요. 랭크 EQ로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2%에서 나중에 할 겁니다. 자, 먼저 순위가 있어요. 뭐부터 할 거냐면 요거 순위를 먼저 구하기. 순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조건에 맞는 거 표현하기. 이거는 2%할 거다. 자, 먼저 랭크 EQ 함수 구하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 구하기. 이렇게 구하기. 이렇게 구할 거면은 여기 재고량에 대해서 이 순위를 구할 건데요. 이거 구하려면 랭크 EQ 함수로 구해줘야 한다. 랭크 EQ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순위를 구하는 함수. 순위를 구하는데 순위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인수가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해요.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 순위를 구하려는 수가 요거잖아요. 이게 몇 순위인지, 몇 순위인지 여기다가 셀을 여기다가 넣어줘요. 셀을 참조해줘요. 그러니까 순위를 구하려는 이 수가 목록 범위가 여기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몇 등인가요? 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목록 범위가 여기에서 이 목록 범위에서 이 셀은 여기 이 셀은 요거예요. 이 셀은 몇 등인가요? 몇 등인가요? 구할 건데 이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큰 값이 1등 할 건가? 제일 작은 값이 1등으로 할 건가? 그거를 정해주는 게 요거입니다. 영또는 생략을 하면은 내림차순 해가지고요. 큰 값이 1등을 하게 만들어줘요. 여기다가 0 적어주면은 큰 값이 1등 하게 하는 거. 0이 아닌 수 입력하는 거. 0이 아닌 거는 1, 2, 3, 4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여기다가 적어주면은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수식을 다시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랭크 EQ 함수에서는요. 재고량 요거 이 재고량에 있는 요 셀이 재고량 전체 범위에서 내림차순으로 구해 줄 겁니다. 해서 이렇게 적어 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재고량은 요 셀, 이 셀이 재고량 전체 범위에서 어떤 값이 1등, 큰 값이 1등 하기 위해서 0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면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몇 등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겠죠. 근데 여기에 위까지 붙이고 싶어요. 위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해줘야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7등이 나오는 거, 7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네. 이거 근데 여기에 요거 인수만 제대로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순위를 구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재고순위에다가 이 재고순위에다가요. 여기다가 등호 입력을 여기다가 위에다가 해볼게요. 등호 입력하시고 랭크 EQ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rank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 재고순위를 구하는 셀 I5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I5셀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rank라고 해가지고 등호 입력하고 rank 해보세요. 그러면 rank 랭크 함수가 rank avg가 있고 rank EQ가 있어요. 맞나요? 네. 여기에 AVG라는 말을 잠깐만 여기 조그만 글씨로 안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 이상의 값이 순위가 같으면은 평균 순위가 반환된다 라고 나와요. 잠깐 EQ 함수 눌러봐요. 여기는 여기 뭐 순위를 구하는데 여기에 둘 이상의 값이 순위가 같으면은 그 집합에서 가장 높은 순위가 반환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100이 있고 90이 있고 80이 있고 70, 70, 60, 50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순위가 어떤 게 제일 큰가요? 얘가 제일 크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자, 네 번째 할 거 보니까 얘가 두 개가 동일한 값이에요. 그러면 이때 순위를 어떻게 구해줄 거냐 하는 거죠. 랭크 AVG요. AVG는 평균을 구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평균을 구하는 거죠. 얘는 4등도 되고 5등도 됩니다. 맞죠? 얘는 6등이고 얘는 7등이에요. 그래서 얘 두 개를 값을 평균을 구해서
4하고 5하고 중간에 값 4.5등이 되는 거예요. AVG는 이런 식으로 얘 5등, 얘 6등이죠. 6, 7이 되는 거예요. AVG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랭크하고 EQ는 서로 같은 값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1등, 2등, 3등이 되어지고요. 이거는 같은 값이 나올 때 4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집니다. 여기 한번 구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해볼게요. 랭크하고 AVG로 해서 여기 있는 거, 아이고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값이 이 전체에서 몇 등 할 건가요? 오름차순으로 진행해 볼게요. 근데 이거 할 때 여기가 지금 제가 채우기 핸들로 할 거라서 여기 있는 값은 절대값으로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절대값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렇게 4.5등 저는 안 변하죠. 4.5등이 되는 거고요. 랭크 EQ로 한번 제가 구해볼게요. 여기다가 랭크 EQ 하고 여기 있는 이 값이 이 전체 범위에서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0을 만들어주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구분이 되어지죠. EQ랑 그다음에 AVG랑 자, 같은 값이었을 때 이렇게 같은 순위가 나왔을 때 얘는 평균으로 구해주고 이거는 그냥 제일 큰 값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요거 근데 AVG는 출제가 안 돼요. EQ만 출제가 된다는 거. 자, 요거 알았다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랭크하고 EQ 함수로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EQ 함수로 불러줬다면은 지금 우리가 재고량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잖아요. 재고량의 순위 먼저 선택해 주는 거죠. 재고량이 있는 이 셀이 G5셀인 거죠. G5셀이 콤마 해주고 그리고 재고량 이 전체 범위 재고량 전체 범위가 G5에서부터 G12까지죠. 이건데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수식을 여기서만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수식을 여기 끝까지 해서 채우기 핸들로 또 수식을 복사할 거란 말이에요. 복사할 거면은 무슨 결과가 이루어지나요? 상대 참조로 해가지고요. 행이 바뀝니다. 행이 바뀌어요. 근데 이 전체 범위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범위가 고정으로 해놔야 여기가 되죠. 고정하는 거 F4키 눌러보면은 행 앞에 열 앞에 달러가 붙어가지고 고정이 되어집니다. 되어지죠? 행 앞에 열 앞에 다 달러 붙어가지고 이 범위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꽉 묶어주었어요. 이 범위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G5셀은 뭐예요? 여기만 순위를 구할 게 아니고 그 밑에도 순위 구하고 여기도 구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상대 참조로 그냥 놔둬야겠죠? 놔두고 이것만 고정시키기. 자, 다시요. 이 G5셀이 여기 있는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 할 건가요? 몇 순위인가요? 할 때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인수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수하기 위해서 콤마 해주고 내림차순 할 건가요? 오름차순 할 건가요? 큰 값이 1등 하도록 내림차순 더블 클릭 하면 0으로 오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G5셀은요. 순위를 7등으로 반환해 줍니다. 이게 여기 815가 이제 여기 전체에서 7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7을 가지고요. 여기 밑에도 쭉 채우기 수식 복사 쭉 해보도록 할게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밑으로 쭉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봤더니 이게 가장 큰 거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순위 구하는 랭크 EQ 함수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값을 동일한 순위로 이렇게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 잘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더 나아가야겠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1위에서 3위까지만 표현해 달라는 거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해야 되니 요거를 이제 또 하러 가야겠죠. 이거 하려면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를 1위에서 3위까지 하려면 요거 if 함수를 사용해서 합니다. if 함수는 이 논리식을 판정해서 이 논리식이죠.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인수가 논리식이라는 게 뭐냐면 true가 나오는 거나 false가 나오게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 식이 true나 false에 해당되는 값을 반환한다. 이게 true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인수 실행해 주고요. 이게 false 실패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인수를 요거를 가지고 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참과 거짓이 되는 이 논리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1이 0보다 큰가요?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0보다 큰 게 맞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반환돼요? true라고 반환됩니다. 다시요. 자, 이런 거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참과 거짓이 되는 식, 그게 바로 이 논리식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 논리식으로 많이 해봤어요. AND로 해가지고 논리식 해봤고요. OR로 해서 논리식도 해봤고요. 이런 것도 논리식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true나 false가 나오는 식, 논리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 순위가 1위에서 3위까지만 구하려고 이 순위에서 3 이하인 거 3위까지만 할 거니까 3을 포함한 그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1, 2, 3을 구할 거니까 3 이하인 거가 맞으면 이제 1, 2에서 3위까지 표시할 거고 4, 5, 6은 안 맞으니까 공백 표시하겠다. 요 원리로 해가지고 이제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순위는요, 우리가 랭크로 해가지고 순위를 1위부터 8위까지 8이죠. 8까지 구해 주었습니다. 위는 안 붙였지만 위는 붙이지는 않았지만 1부터 8까지는 구해줬어요. 이걸로. 그쵸? 이걸로 구해줬잖아요. 그럼 이거 구해준 거 이거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거를 어디다가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이거를 순위 구해주니까 이 순위 중에서 3 이하인 것만 비교를 쭉 하겠다. 어디요? 여기가 1, 2 이건가 맞나요? 이렇게. 이거 맞나요? 여기도 3 이하인가요? 여기 또 3 이하인가요? 계속해서 3 이하인 거 다 찾아주겠죠. 3 이하인 거 이렇게 찾아주겠죠. 그쵸? 거기에 맞는 것만 표시. 그렇게 여기 있는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순위는 랭크 EQ 함수로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면 돼요. 순위 구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되고, 이 랭크 EQ 함수로 해서 구한 게 3 이하인가요? 이하야 맞아요. 그러면은 1위에서 3위까지 표시 어떻게 할까요? 랭크 EQ로 해서 그대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 순위 이게 3 이하인 것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위까지 붙여가지고 표시하기. 맞지 않아요. 그러면 공백 표시하기. 공백은 큰 따옴표 2개로 해서 표시하기. 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랭크 EQ 함수 구한 거에서 3 이하인 것만 랭크 EQ로 해서 표시하기. 아니면 공백 표시하기.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랭크 EQ와 if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 중첩함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순위 구해줬어요. 자, if 함수가 여기 안에 뭐가 더 들어와야 돼요. 그쵸? 근데 이 랭크 EQ 함수는 한 번 쓸 거지만 그 뒤에도 한 번 더 쓸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거 한 번 썼지만 여기 뒤에도 한 번 더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랭크 EQ 함수를 복사해 볼까요? 어디요? 등호 빼고 랭크 EQ 함수만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하고요. 그 앞에다가 랭크 EQ 함수 앞에다가 if 함수 써보도록 할게요. if 함수 있으면은 if 함수 불러왔다면 더블 클릭해가지고 함수 열어주고요. 열어주었죠. 열어주었죠. 여기까지 되었나요? 그러면 이 랭크 EQ 함수를 해가지고 순위 구하는 이 숫자가 3위까지 1, 2, 3까지만 하려고 3위 안에 있는 것만 구할 거니까 작거나 같다라는 이하 3 이하라고 이렇게 구해주겠습니다. 3 이하까지 이렇게 하면은 되죠. 이렇게 하면은 랭크로 구한 이 숫자가 3 이하인지 아닌지 자꾸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3 이하가 안 맞으면은 false, 맞으면 true, 반환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논리식은 이제 다 구했습니다. 논리식이잖아요. 뭐 비교현산자에 의해서 구해지는 논리식 다 했으니까 콤마 눌러가지고 두 번째 인수 이제 구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인수에서는 이 조건이 맞으면 이제 랭크로 해서 순위를 넣어주면 돼요. 순위는 우리가 랭크 EQ로 함수로 해가지고 복사한 게 있으니까 컨트롤 V 해가지고 랭크 EQ 함수 붙여주고요. 여기다가 그 조건이 위 표시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위라는 문자 연결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연결 연산자 %, 해주고 위라는 거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열어주고 한글로 바꿔준 다음에 위라고 하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연결하기 요거 연결 연산자하고 텍스트를 연결해 주기 했다면은 이제 여기 3 안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세요 하고 다 했죠. 자, 이제 세 번째 false 여기가 이 조건식이 이 논리식이 만약에 틀려요 하면은 이제 세 번째 인수 적어줘야 돼요. 세 번째 인수는 공백 표시하기 공백은 큰 따옴표 연이어서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구했어요.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I5셀에는 이 재고가 아까 7위였어요. 그러니까 공백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다시 한번 I5셀을 선택하시고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콤마가 있는 부분 여기까지가 논리식이고 여기까지가 참인 거 여기는 거짓인 거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랬다면은 여기 있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밑으로 수식을 같은 수식을 복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순위가 1, 2, 3위만 이렇게만 표시가 되겠죠. 요거 때문에 그렇죠. 3 이하인 것만 비교해 가지고 그것만 맞는 것만 이렇게 표현하기. 자, 조금 여기 있는 부분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 요거가 이 논리식이 3 이하인 것만 찾아가지고 랭크 순위를 표시하고 4, 5, 6은 공백을 표시하기. 그래서 결과로는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거 이번에는 여기에요. 이 비고란에 있는 J5셀에다가 요거를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 함수는 그렇게 많이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구매자 수 나누기 300 하래요. 구매자 수에서 나누기 300을 하세요. 하면은 이런 숫자 나옵니다. 이런 숫자 나오는데 여기에서 정수의 크기만큼 별을 반복해서 표시하세요 라는 거예요. 정수라는 게 뭘까요? 정수, 이거 정수, 여기 있는 거 소수를 말하죠. 그래서 정수만큼만 3개 별 반복. 그래서 3개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별 정수로 해가지고 나온 거 별 표시. 자, 그러면 이거를 repeat 함수를 이용해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repeat 함수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repeat 함수는 1개 인수, 2개 인수만 필요해요. 자, 1개 인수 반복할 테스트를 먼저 적어줍니다. 반복할 거 뭐예요? 이거 반복해 줄 거잖아요. 그렇죠? 별만큼 몇 개 반복할 거냐, 얼만큼 반복할 거냐. 이 반복할 거는 이 수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이것만큼 반복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반복할 텍스트는 별이고요. 별은 텍스트이니까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고, 반복할 횟수는 얼마큼 반복할 건가요? 여기 있는 구매자 수에서요 300을 나눠가지고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정수만큼 얘가 이렇게 해줍니다. 반복해줍니다. 이거는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쉽죠? 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고란에 있는 J5셀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등호 입력하지 않고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도록 할게요. 등호 입력하고 repeat, R-E-P-T, 한글인지 영문인지 보시고 R-E-P-T 하고, R-E-P-T의 repeat 함수에는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한다 라고 이렇게 안내 나와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반복할 텍스트를 적어주겠습니다. 우리 별 반복할 거니까 큰 따옴표 열어주고요. 별을 하려고 했더니 별 키보드에 없어요. 별 이런 특수 문자를 하는 거는 미음 한글로 바꿔주고, 미음 있잖아요. 미음 눌렀다 떼고 한글로 바꿔서 미음 눌렀다 떼고, 그리고 한자키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왼쪽에 한자키 있어요. 한자키 눌렀다 떼면요 이렇게 특수기호들이 나옵니다. 그쵸? 여기에 별 보여요. 8번째. 별 클릭 하시면은 별로 바뀔 수 있죠. 되시나요? 그리고는 큰 따옴표 이제 닫아주고, 이렇게 해서 별을 반복할 거예요. 첫 번째 인수 넣었습니다. 쉼표 눌러서 두 번째 인수 넣으러 갈게요. 자, 두 번째 인수에는 넘버 타임스 해가지고요. 몇 번 반복할 건가요? 몇 번을 반복할 거냐면 여기 있는 구매자 수에서 300 나눠가지고 반복해 주세요 하는 거죠. 구매자 수 셀을 참조하고 구매자 수에서 나누기 300 해가지고 그 수만큼 반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인수까지 다 했어요. 그럼 가로 닫고 엔터 눌러가지고요. 별 이렇게 3개 만들어 줄 수 있게 되겠죠. 신기하죠? 자, 첫 번째 J5셀을 선택해서 이것도 밑으로 같은 수식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복사. 그러면 얘가 알아서 여기 있는 구매자 수 나눠가지고 300 나눠가지고 얘가 정수가 2개 나오니까 2개, 이거는 뭐 300에서 나눴더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죠? 자, 요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이런 거 쉬운 것만 나오면 쉬운 거 나올 때가 있어요. 쉬운 게 한두 개 나와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거 함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셀.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맞아요. 환자식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쵸? 환자식에 대한 평균. 환자식이 어디 있나요? 환자식이 여기. 카테고리 중에서
환자식이잖아요. 얘거에 대한 판매 금액, 여기 요 세 개에 대한 판매 금액이 평균 여다가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평균을 구하는 거, 평균. 자, 환자식만 찾아가지고 요거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 평균은 어떻게 구하시나요, 보통? 이거 구할 때 환자식 요거 다 어떻게 해요? 다 더해줍니다. 다 더해줘야죠.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를 나눠주겠죠. 세 개로 나누겠죠. 그렇죠? 환자식이 세 개니까 요거 세 개로 나눠줘요. 이런 게 바로 평균이잖아요.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를 하면은 나누면 이렇게 요 금액이 나옵니다. 요 금액이 나와요.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구하냐? 어떤 함수로 이용해서 구하냐? 바로 SUMIF와 COUNTIF에서 구해준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이에요? SUMIF. SUM은 뭐예요? 합계 구하는 건데 if가 들어있어요. SUM을 구하긴 구할 건데 if 조건이자라고 했잖아요. 저거 논리식이 있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것만,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합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냥 썸만 있으면 그냥 합해 주는데 어떤 걸로 합해 줄 거냐, 어떤 거 한자씩만 합해 주겠다라는 거죠. 카운트는 뭐냐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어떤 셀을 지금 구할 거냐, 어떤 셀을 숫자를 카운트 해줄 거냐, 그런 거예요.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조건이 들어가면서 합하기, 조건이 있는 것만 더해주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SUMIF에서는 합계, 여기 개수 있잖아요. 합계를 구할 건데 어떤 것만 구하기, 개수를 구해줄 건데 어떤 것만 개수 구하기, 그런 의미 되셨죠? 합계 개수 알겠죠? 여기 이거 합계, 이거 개수 나눠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합계는 SUMIF 함수로 구할 수 있겠다. 개수는 COUNTIF로 해서 구하면 되겠다. 알겠죠? SUMIF로 해서 요 금액을 이렇게 구하고 어떤 거요? 환자식만 해당되는 거 더해주고, COUNTIF 개수로 나눠줄 건데 개수는 이 환자식에 대한 개수만 여기다가 카운트해서 나눠주겠다. 자, 의미 조금 아셨죠? 그러면 SUMIF와 COUNTIF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MIF, 이거는 주어진 조건에 맞는 것만 합을 구합니다. 조건에 맞는 거 어떻게 해요? 이런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SUMIF는 조건 범위에서요. 조건 범위가 여기인 거죠. 이 조건 범위. 여기가 조건 범위. 조건 범위가 지금 환자식을 구할 거잖아요. 환자식을 구할 거니까 여기에서 이 조건 범위에서요. 조건은 환자식이에요. 환자식을 찾아요.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 합계는 여기에서 구할 겁니다. 이거에서 구해줄 거란 얘기죠. 다시요. 여기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거. 조건에 맞는 것만 합계를 구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환자식 범위에서요. 환자식 범위가 어딜까요? 환자식 범위 여기잖아요. 그쵸? 이 환자식 범위에서 환자식만 여기 조건에 거기다가 적어줘요. 그리고 판매 금액 범위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환자식만 찾아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요거를 더해주겠다. 그런 의미. 그래서 수식으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환자식 범위에서 환자식이 있는 것만 더해주세요. 이 범위에서 더해주세요. 그래서 이 금액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그 같은 행에 있는 것만 찾아가지고요. 이것만 이렇게 찾아서 요것만 더해줍니다. 그게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자, 의미 어떤 건지 아셨죠? 우리 요거 하나, 요 SUMIF,
요거 한번 이렇게 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하는 거 같이 한번 할게요. 자, 이 13셀에다가요. 여기다가 처음에 등호 여기서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합계 그 조건에 맞는 거 합계 환자식에 맞는 거 합계 구하기 하려고 sum if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인지 영문인지 보시고 sum if 함수 sum if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sum if 함수 이렇게 불러오면 첫 번째 범위를 하래요. 무슨 범위? 조건에 맞는 범위. 조건은 환자식을 구할 거니까 환자식의 범위 어디예요? 카테고리가 있는 요 범위죠. D5에서부터 D12까지 범위 설정해 주시고 다 했다면은 콤마 눌러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환자식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식이라는 여기다가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식은 문자니까 큰 따옴표로 열어줘 가지고요. 여기다가 한글로 환자식이라고 타이핑하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기. D5에서부터 D12까지의 범위에서 환자식 찾아주세요. 그런 거죠. 자, 환자식을 찾아줬다면은 콤마 눌러가지고 그 다음 거 sum range 합계를 구할 범위를 이제 여기다가 해주세요. 합계 구할 범위가 환자식에 맞는 판매 금액에 요거를 더할 거니까 판매 금액의 범위를 쭉 참조해 주면 되죠. F5에서부터 F12까지 범위 참조.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만큼 찾아주게 됩니다. 환자식에 해당되는 거 요거 금액 더해주기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sum if 조건에 맞는 거 더해주기. 자, 이번에는 평균 구할 거니까 개수로 나눠줘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조건에 맞는 것만 개수를 구해주기. 그 count if 함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count if 여기에 카테고리에서요. 여기에서 환자식만 이렇게 찾아주세요. 환자식 3개만 카운트 해주세요. 자, 여기 count if 함수는 두 가지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조건 범위에서 조건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 조건에 맞는 것만 셀의 개수를 구해주게 되겠죠. 자, 지정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거, 조건이 뭐였어요? 환자식인 거죠? 환자식에 맞는 셀의 개수 구하기. 다시 한번 볼게요. 환자식 범위에서 환자식만 찾아서 셀의 개수 구하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환자식 범위는 여기다 라고 알려주고 조건은 환자식이다 라고 하면 환자식에 맞는 것만 이 범위에서 카운트 해주겠다. 그래서 3개를 구해주는 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합해주면 되죠. sum하고 count if 이렇게 구해줄 거니까 우리는 요 합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줄 수 있죠. 나누기 하고 개수를 구하는 count if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 금액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 되시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거 더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sum if 함수 이렇게 구한 거에서 끝에다가 클릭해 가지고요. 나누기가 저거 나누기죠? 나누기 하고 개수 구해 줄게요. 개수 구하는 함수 한글로 영어인지 보시고 count count if 더블 클릭해서 count if 함수 열어줄게요. 자, 열어주었다면 범위를 먼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범위 환자식의 범위죠. 카테고리의 범위 D5에서부터 D12까지의 범위에서
콤마 환자식을 구해주세요. 환자식이라는 거를 직접 타이핑해서 우리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인지 영문인지 보시고 환자식이라고 타이핑하고 큰 따옴표로 닫아줄게요. 그리고는 다 끝났어요. 인수 두 가지만 넣으면 되니까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평균을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는지 확인 한번 할게요. 이제 복지용구 구매자 수에 대한 합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용구 이거 잠깐만요. 이 복지용구를 하려면 요거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여기 54페이지에 있는 함수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기 복지용구 구매자 수 합계를 구하는 건데 여기에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하고 뒷섬 함수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게 바로 이 D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썸이 있긴 썸이에요. 보니까 썸 하잖아요. 뭐 합계 구하래요. 합계를 구하는데 D 뭐 구해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이건 뭔지 보려면 D라는 의미는 여기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D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말이 어렵지 사실은 이런 거 이렇게 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지금은 내용이 작아요. 8개밖에 없어요. 둘레 8개 맞죠? 8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1000개가 넘고 2000개가 넘고 3000개가 넘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양이 많았을 때 그때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효과를 그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하려고 이런 거 사실 배우기도 해요. 자,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은 전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들을 열이라고 해요. 요거 열, 이쪽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열, 그리고 그 필드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필드의 이름이라고 하고요. 또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레코드라고 해요.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용구에 대한 구매자 수 합계 dsum 함수로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복지용구만 찾을 거예요. 복지용구만 찾아가지고 구매자 수의 합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했던 이 sumif하고 무지하게 비슷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였어요? 조건에 맞는 거 합계 구하기 라고 했잖아요. 그쵸? 비슷한데 이것도 비슷한 건데 뒷섬 함수예요.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합계를 구하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 함수, 그리고 sum, if 이것도 합계를 구해요. 뒷섬도 합계를 구해요. 다 구하는 거예요. 합계 구하는 건데 종류가 조금씩 틀리죠. 얘는 그냥 다 더해주는 거고 이거는 조건에 맞는 것만 구해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조건에 맞는 것만 구해주긴 합니다. 그러면 이 뒷섬 함수는 어떤 식으로 구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여기 데이터베이스라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이 표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잖아요. 이 전체 여기 안에서 조건에 맞는 숫자의 합계를 계산해 주세요. 조건에 맞는 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필드명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범위. 필드명이 제가 이거를 필드명이라고 했어요. 이걸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여기에서 합계를 구할 필드명 합계를 구할 필드명은 지금 요거 구할 거잖아요. 합계를 구할 필드명 구매자 수 요거 필드명을 구하는데 조건 범위는 뭐냐? 카테고리가 복지용구만 있는 것만 찾아주세요. 다시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요. 합계를
요거를 구할 필드명을 여기다가 선택해 주면 조건 범위에 맞는 거, 카테고리가 복지용고인 것만 요 조건으로 해주면 그 복지용고가 카테고리가 복지용고에 있는 이 구매자 수 요 두 개를 더해주겠다. 한 번 더 볼게요. 다시요. 데이터 필드명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합계를 구할 필드 구매자 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선택해 주고 그리고 조건 범위 카테고리가 복지용고인 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것만 더해줍니다. 자, 여기 했을 때 필드명하고 함께 조건을 제가 지정하라고 했어요. 카테고리가 복지용고인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조금 다르죠. 썸미프하고 조금 많이 달라요. 근데 네, 필드명이 들어가는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dsum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헷갈리지만 이것도 쉬운 함수 중에 하나예요. 쉬운데 개념이 처음 보면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구매자 수 합계를 구할 구매자 수 셀 선택해 주고 그리고 조건을 넣어주면 돼요. 조건을 넣어주는데 조건에 대한 범위로 들어가면 돼요. 얘는 범위예요. 조건에. 아까 같은 경우는 조건이 환자식만 찾아주세요 하고 환자식 이렇게 그냥 따로 단일로 적어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어줬는데 얘는 범위로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직접 환자식이라고 복지용고라고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범위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범위로 해주면은 여기 있는 거를 알아서 이렇게 딱 찾아서 더해 줍니다.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네. 그렇게 올 수 있죠. 그렇게 올 수 있죠. 맞아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여기다가 보장고라고 올 수도 있고 복지용고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여기는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는 ITQ 엑셀에서는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 되면 조금 더 윗단계인 그런 자격증에서 저런 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만약에 찾으려고 했다면 별도의 공간에다가 따로 해요. 여기다가 카테고리라고 카테고리 필드명 적어주고요. 여기다가 직접 적어주는 거죠. 여기다 보장 복지용고 이런 식으로 꼭 붙여서 해야 돼요. 얘는 조건 범위라서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 가지 있으면 얘가 잘 몰라요. 딱 이렇게만 해야 인식을 해가지고 찾아줘요. 그렇게 하는 요 dsum 함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um 함수 구하기 24셀에서요.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는 dsum 함수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dsum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값들의 합을 구한다. 네, dsum 함수 열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가 표라고 했죠. 필드명을 포함한 건데 어디까지 하냐면 함수 제외한 거. B4에서부터 H12까지 내가 순수하게 데이터에 입력한 그 부분을 범위로 지정하시고요. 콤마 하시고 합계를 구할 필드. 합계를 구할 거는 이 카테고리가 보장 용고인 판매 금액이었나요? 구매자 수였네요. 구매자 수 합계 구할 거니까 구매자 수 필드 클릭. 필드명 클릭. 요거 구할 거니까 이거 여기 있는 요 안에 요 밑에 있는 거 다 구해줄 거예요. 네, 구할 여기 구매자 수 필드명만 선택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콤마 크리테리아 마지막에는 조건을 넣어야 돼요. 어떤 거 할 거예요? 카테고리가 복지용고인 것만. 복지용고
복지용구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인 것만 구매자 수의 합계 구하기. 자, 이거는 다 뭐가 들어가나요? 필드명이 아주 중요하죠. 필드명이 중요해요. 필드명에 따라서 이렇게 필드명에 따른 합계 조건에 대한 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합계를 이렇게 구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맞는 거. 이 전체 범위에서 카테고리가 복지용구인 구매자 수의 합계를 이렇게 카운트 해가지고 해주게 되겠습니다. 뒷섬 함수였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거 적어놨네요. 만약에 환자식을 구할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별도의 공간에다가 필드명 해주고 조건 여기다가 적어줘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커말 2급이나 커말 1급 뭐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자격증에 해당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 구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 구매자 수가 구매자 수에서 두 번째로 큰 거, 두 번째로 많은 숫자죠. 두 번째 많은 숫자 여기다가 표시해 주세요. 정의된 이름이 우리 여기다가 예전에 그거 기억나실까요? 저기 이름 정의한 거, 이름 정의한 여기에서요. 거기에서 이용해서 그 라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두 번째 많은 거 해주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구매자 수에서요. 두 번째 많은 거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많은 숫자. 이게 두 번째로 많은 숫자. 이 숫자를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 라지 함수로 한번 볼게요. 라지 함수 살펴보자면 범위에서요. 범위가 여기 범위죠.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거 할 건가요? 두 번째로 큰 거 구해주세요. 쉬워요. 그쵸? 데이터 집합. 여기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인 거를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라지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범위인 요거는 이름 정의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범위를 쭉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이 이름 정의한 요걸로 들어와져요. 구매자 수 이름 정의한 거 그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거 구해주세요. 하면 이 금액 나올 수 있습니다. 라지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기서 라지 함수를 어디서 구할까요?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 범위, 구매자 수의 범위 하면 되겠죠. 구매자 수의 범위 설정하면은 이름 정의가 구매자 수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범위 이름으로 나와 주게 되고 컴마 누르고 두 번째로 큰 거 구할 거니까 두 번째 2라고 적어주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두 번째로 큰 값,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값이 이렇게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 나오면은 엄청 좋겠죠. 네. 이런 거 한두 개 나올 거다. 자, 이 마지막에 있는 함수, 요거는 100% 출제되는 문제이니까요.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00%예요. 안 나오지 않아요. 매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요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매자 수에서는요. H14셀에서 H14셀이 여기에요. 이 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구매자 수를 구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요. 여기 구매자 수 구할 건데 H14셀에서 선택한 욕창 예방 매트리스 여기서 선택한 거 요거잖아요. 이거 선택한 여기에서 해당되는 구매자 수를 여기다가 표시해 주세요. 여기서 선택한 거예요. 여기가 욕창 매트리스가 아니에요. 성인용 보행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찾아와 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요 함수 이용해서 하라고 합니다.
VLOOKUP 함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선택한 거, 이렇게 선택한 거, 여기에서 해당되는 구매자 수 여기다가 이렇게 구해주는 거. 자, VLOOKUP 함수는 이런 인수가 조금 필요해요. 인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찾을 값이에요. 어떤 거 찾을 건데요? 이거 찾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거 찾는 거에서, 이거 찾는데 어디 범위에서 찾을 건가요? 여기 범위에서 찾을 거예요. 여기 함수 뺀 거. 함수를 제외한 여기 범위 안에서 요거를 찾을 거란 얘기죠. 근데 찾을 건데 이게 몇 번째 열에 있나요? 내가 이렇게 지정했다면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열을 이런 식으로 지정했어요. 그럼 몇 번째 열에 있나요? 첫 번째 열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범위를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 몇 번째 있는지 그거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 표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서 이게 있는지.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일치해서 찾아줄 거냐. 정확히 일치해서 찾아줄 거냐. 유사일치해서 찾아줄 거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표 범위. 여기 있는 이 전체 범위든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뭐 어쨌든 내가 하긴 나름이긴 해요. 이렇게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표 범위를. 그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 표 범위에서 찾을 값 요거 여기서 선택한 거 찾을 거잖아요. 그쵸? 이 여기서 선택할 이 찾을 값이 이 표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 찾을 건가요? 자, 표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이 첫 번째 열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이거를 할 때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조건 찾아야 할 게 첫 번째 열이 되도록 범위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찾을 값이 여기도 아닌데 이걸 선택했다. 그럼 얘가 못 찾아요. 첫 번째 내가 찾아야 할 게 첫 번째 열이 되도록 범위 설정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표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을 값을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는데 이 열 번호를 제가 잘못 알려드렸네요. 열 번호가 이제 이거 찾을 건데 그러면 어떤 거 가지고 올 건가요? 가지고 올 열 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구매자 수를 지금 가지고 올 거잖아요. 이 구매자 수가 몇 번째 열에 있나요?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표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서 검색합니다. 그리고는 지정된 열번호, 여기 지정된 열번호, 여기 3이라고 쓸 거잖아요. 이 3 열번호에서 같은 행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는, 찾아오는 함수가 되겠어요. 얘는 찾아오는 함수. 이 룩업이 찾아오다, 찾는다 라는 거예요. 근데 V로 찾아요. 뭐냐면 이렇게 열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찾아오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세로 함수가 있고요. 가로로 찾는 것도 있어요. 가로로 찾는 거 H 룩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출제가 안 되고 이렇게 세로로 이거 찾을 게 세로 방향으로 해서 비교해 가지고 찾는 그런 VLOOKUP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찾을 값은 여기서 여기 선택한 걸로 해가지고 찾을 거고요. 표의 범위는 이 행위, 이게 첫 번째 열이 되도록 범위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올 열 번호가 세 번째니까 3이라고 적어주고요. 거기에 이 표 안에서 요거 세 번째 열 가지고 올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할 거면 0, 유사일치할 거면 1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일치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같은 행위, 찾을 값에서 똑같은 거에서 같은 행위 있는 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VLOOKUP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구매자 수에다가 동호 입력하시고요. VLOOKUP, VL만 써도 VLOOKUP 함수 바로 불러올 수 있고, 더블 클릭해서 함수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 찾을 거 여기서 선택한 거 할 거니까 네, H14셀 선택해 주고요. 콤마 테이블 어레이, 이게 첫 번째 열이 되도록 범위 설정을 하는데 얘는 데이터베이스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아니기 때문에 필드명이 필요 없습니다. 필드명을 제외한 그 순수한 데이터가 있도록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범위 설정을 어디까지 해주나요? 구매자 수까지만 해줘도 상관없고요. 데이터를 입력한 여기 H12셀까지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넓게 그냥 쭉 잡아 볼게요. 자, 이게 여기서 선택한 열이 첫 번째 열이 되도록 범위 설정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C5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설정하고요. 콤마. 자, 그리고는 뭘 가져올 거예요? 구매자 수 있는 거, 여기 열에 있는 거 가져올 거예요. 여기서 선택한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 구매자 수는 몇 번째 열에 있나요?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하고 숫자 적어주고 콤마. 어떻게 일치할 거 가져올 건가요? 정확하게 일치한 거 가져올 거예요. false는 0을 뜻하고요. true는 1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0이라 써줘도 되고요. false 보이면 false를 더블 클릭해서 false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선택되어 있는 구매자 수를 이렇게 찾아서 가지고 옵니다. 자, 내가 여기다가 이거 바꿔볼게요. H14셀에서요. 여기 목록 단추 보이잖아요. 이 목록 단추를 클릭해가지고 제가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 선택하면 바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여줘요. 찾아가지고 가져와줘요. 그게 바로 찾아오는 함수, VLOOKUP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함수 6개를 한번 다 살펴봤어요.